두 눈과 피부가 녹아내린 채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내려온 태환이는 전봇대 앞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까지 불과 10여 미터 거리를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얼굴, 어깨, 등, 가슴 부분까지 몸 표면적의 40%가 3도 화상으로 뒤덮였습니다. 화상은 상처의 깊이로 분류를 합니다. 1도 화상은 피부의 맨 위쪽 표피 부분만 타버린 상태고 2도 화상은 그 아래층인 진피의 윗부분까지 침범한 상태입니다. 3도는 진피가 다 타버려 새살이 돋지 않는 치명적인 화상입니다. 먼저 준다 했으니까 준다고. 그럼 엄마 꺼내갖고 네가 갈라줄래? 태환이는 힘은 들지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 생각이 나는가 봅니다. 병문안 왔다 간 손님이 주고 간 돈 4만 원 가운데 2만 원을 형에게 갖다 주라고 내밀었습니다. 얼마나 줄까? 화상 치료를 위해 전신에 연고를 바르고 다시 붕대를 감으면 처치가 끝나는데 앞으로 2, 3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정상 피부 조직을 떼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 부위가 너무 커서 이식할 피부가 없는 게 또 문제입니다. 화상 치료와 병행해서 수행요법도 처치 중입니다. 수행요법이란 염분, 인, 칼륨 등을 공급해서 몸속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법입니다. 매일 피검사를 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태환이는 의사들도 놀랄 만큼 격렬한 통증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왜 황산을 범행 도구로 썼던 것일까요? 실험실에서도 고무장갑과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다루어야 할 만큼 황산은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황산에 물을 넣으면 발열 반응을 일으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호일 조각을 넣자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이번엔 고기 조각을 넣어보았습니다. 4분이 지나자 살은 다 녹아버리고 기름 덩어리만 남았습니다. 이 독극물이 아이의 몸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범행 현장이 집에서 불과 3, 40m밖에 되지 않고 주택가 골목이었다는 점, 또 오전 11시경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대담한 범행이었습니다. 태환이는 학습지 공부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경찰은 먼저 황산의 출처를 알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황산은 폐수 처리나 도금할 때 쓰이는데 업체에서 주로 사간다고 합니다. 개인은 보통 안 하고 보통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셔가지고 개인 용도로 와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팔질 않죠. 인근 주민들하고 전과자하고 마약 중독자까지 그건 지금 한 35일 동안 지금 수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지금 용의 선생에 올라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떤 원한 관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지, 원한 관계 배제하지 않지.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거 지가 그래 어린애한테 뭐가 있겠나 그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태환이 부모는 아들의 병상 모습을 매일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입니다. 궁디 10방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킬게. 우리 태환이한테 미안하다 하라 할게. 그리고 태환이가 기억을 더듬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 또 한 게 이상한 거 한 게 있다. 물어볼까? 태환이가 골목에서 가는 아저씨 네가 가니까 기다리드나? 아니면 오드나? 어디서 오던데? 샤롯 피아노 골목에서 오드나? 병이드나 병? 대답. 그러면 하얀 통이드나? 그러면 태환이가 봉지? 대답. 봉지 안에 들었어? 아, 봉지 뭐 어떤 색깔이던데? 봉지 까만 색깔? 태환아, 비닐봉지? 비닐봉지에 황산을 따라봤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에 물을 붓자 연기를 내며 곧바로 터지고 맙니다.
범인은 황산의 성질을 잘 아는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병 같은 용기가 아닌 비닐봉지를 사용한 것은 순식간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건이 나기 30분쯤 전에 그 골목을 지나갔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태환이의 학습지 선생님이었습니다. 출근을 안 하고 저 그 생각은 했죠. 지나가면서 이상하다. 아주 젊은 나이인 것 같기도 한데 일하러 가야 마땅한데 왜 저기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저는 지나갔죠. 30대 후반쯤, 완전히 후반도 안 됐을 것 같고 중간을 넘었을 것 같고, 예. 제가 그냥 볼 때 한 보통 키는 다 보통 그냥 뭐 키는 되지 싶어요. 적다 이런 건 아니고요. 체격은? 커도 아니고 체격은 호리호리하고. 예. 뭔가 이상이 생겼나 봅니다. 구역질을 하던 태환이가 급기야 토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호출을 받은 담당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배가 토하고 지속되고 배가 부른 게 오래되면은 혹시 죽다면 폐혈증의 정구 증상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사망 가능성이 90%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기어이 닥치고 만 것일까요? 태우야, 태한이가 엄마가 태한이 골드는 신발 사줄라 했는데 지 혼자만 사도 되냐고 묻잖아. 근데 태안이 다나가 집에 가면 아빠한테 돈 얻어서 모아가지고 형아의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태우야, 태안이 다 나을 때까지 참고 있으래. 참고 있어. 네, 많이 사줄게. 언제 돈 얻어서. 태안이 제일 하고 싶은 거 지금 걷고 싶어. 지난 7월 6일 PD 수첩에 방송이 나가자 많은 이들이 어린 태환이가 잘 버텨주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나간 후 이틀이 지나서 태환이는 49일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폐혈증으로 끝내 6살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신고 싶어 했던 골드런 신발도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이모는 태환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입힐 양복을 준비했습니다. 태환이는 평소 허리띠가 있는 양복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요건 안에 있는 거 단추 잠그고. 됐나? 바지 허리띠면은 바지하고 네 허리띠 꼭 사줬지. 그러나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아빠의 실직까지 겹쳐 사주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리띠 있는 바지. 스님이 태환이의 명복을 기원하는 가운데 가족들은 저마다 애써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태환이에게 마지막 약속을 했습니다. 태환이 아빠가 꼭 잡아 혼내줄게.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선택운데요. 우리 동생 다치게 내 사랑 꼭 좀 잡아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대통령 할아버지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범인 잡으면 많이 혼내주세요. 6살 태환이의 이름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태환이가 떠난 후 가족들이 취재팀에게 건네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환이의 마지막 육성이 담긴 것입니다. 옆에 이거 주웠지 누가? 그러고 사람피아노 골목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더노? 이 아저씨 글로 가더나 피 가더나 걸어가더나 걸어갔어. 사실 태환이가 범인이 이 씨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전봇대에 주저앉았을 때 태환이를 병원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치킨 아저씨였습니다. 그렇다면 태환이가 이때 일을 착각했던 걸까요? 녹음 테이프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직도 활짝 아저씨였고 다 우연하다 저때 작은 거 큰 거 눈에서도 활짝 다 와가지고 아저씨하고 후였고 그래서 후였으니까 내가 누워 다가지고 아저씨하고 두었나 태환이는 분명히 작은 전봇대와 큰 전봇대 사이에서 처음 치킨 아저씨가 불렀고 나중에도 불렀다고 말합니다. 실제 사건 현장에 가보니 골목엔 태환이가 말한 위치에 전봇대가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 속의 물건들과 검은 비닐을 기억해내 경찰들도 태환이의 관찰력과 기억력에 놀랐다고 합니다. 사건 직전 치킨 아저씨가 태환이 반대편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시 치킨 아저씨의 알리바이가 중요합니다. 그는 그날 그 골목에 간 적이 없으며 오전 10시경에 가게에 나와 버티컬을 쳐놓은 상태에서 장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첫 통화는 10시 35분경, 또 잠시 후 장모와 두 번째 통화. 경찰의 범행 추정 시간은 오전 11시 5분경. 그렇다면 대략 25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고 이 씨의 가게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불과 1분 거리입니다. 혹시 지나가다가라도 여기에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었어요. 만일 참 진짜 내가 만약에 버티칼을 걷어놨으면은 그죠? 뭐 누가 이래가라도 봤을 낀데. 또 하나 태환이가 쓰러져 있을 때 그가 온 방향이 문제가 됩니다. 당시 태환이 주변에 몰려있던 한 아주머니는 이 씨가 다른 쪽에서 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게에서 나가 현장에 간 동선을 그렸는데 그 부분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나갔다면 당연히 곧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꺾어 그렸습니다. 혹시 그가 다른 쪽에서 온 것은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6살인 인수는 평소 태환이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건 당일 아침에도 태환이와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사고 나고 있잖아. 이틀 있다가 있잖아요. 그 골목에 서서 내가 이쪽 두리번거리고 서 있으니까는 겁을 먹고 막 이렇게 안기는 거라야. 가음 지르면서. 그 골목에? 예. 그래서 이게 봤나 이래 생각하고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이틀인가 있다가 시장 내려가면서 저 골목을 이제 인수보 봐라 했거든. 봐라 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불행히도 인수는 청각 장애에다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농아자였습니다. 또 경찰은 인수에 대해 전응아, 정박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인수의 지능이나 인지 능력일 것입니다. 인수는 3개월 전부터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언어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은 결과 지능도 평균 이상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 측은 취재팀에게 인수의 행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입회 아래 인수를 조사해보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경찰이 조사 직전 참여를 포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진 제공마저 거부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취재팀이 부랴부랴 준비한 사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환이가 어디 있냐고 묻자 인수는 사건이 난 골목으로 데려갑니다. 여기 있었나? 야, 여기 인수는 있었어? 태환이가 황산을 뒤집어 쓴 자리를 거의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여기 뭐 해봐 인수가 해봐. 그리고 뭔가 뒤집어 여기. 쓰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래 했나 여기서. 인수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찍은 사진 중 한 사람을 이 짚었습니다. 사람이야? 치킨 이 아저씨였습니다. 사람 누군데?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발적인 것인지는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수가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은 또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었냐고 묻자 태환이가 말했던 검은 비닐봉지를 몇 번이나 똑같이 짚었습니다. 태환이 가족은 매주 목요일이면 태환이의 위패가 안치된 절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고마운 분들이신지 우리 태환이 잘 있는가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곳에는 언제나 태환이가 웃는 모습으로 엄마와 아빠, 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할 것 같고 그냥 짧게 기록하다가 1999년 5월 누군가 부은 황산에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들. 생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6살 태환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엄마는 하루도 일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만큼도 태환이에 대해서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로 찍고 녹음을 하고 태환이 상황을 기록하고 초동 수사에서 끝내 검거하지 못한 범인. 엄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작년 11월 사건 발생 14년 만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15년 전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 우리가 생각하는 미비한 점, 의문점 이런 것들이 재수사를 하면서도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저희가 재수사 청원을 할 때 뭐였냐면 태환이가 말하는 사람이 만약에 범인이 아니라면 아닌 거를 입증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났고 남은 시간은 7일 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골목길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웃들은 태환이에게 일어난 그날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작년 11월 경찰이 재수사를 하면서 재정비했다는 보도블럭. 황산이 뿌려진 직후에는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 골목길 어딘가에 목격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당일 태환이가 친구 호준이와 함께 노는 것을 봤다는 엄마. 당시에 태환이 사건을 봤다고 생각되는 그 목격자를 전화하라고 취급을 해가 더 이상 그걸 하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진행검사를 의뢰를 해서 하니까 100에서 110 정상 어떻게 보면 정상인보다 더 나은 진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호준이는 15년 전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6살 꼬마는 21살의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잊고 싶어서일까요? 15년 전 그날 일을 그림으로 그려 보이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을 목격했냐는 질문엔 15년 전 그때와는 달리 보지 못했고 악몽을 꿨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진술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당시 목격자였던 그녀를 찾았습니다. 여기쯤에서 있더라고. 여기쯤에 그냥 남자 하나 서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 지나갈 때가 10시 한 40분 정도? 그 전후. 왜냐면 애 수업 시간이 거의 그때니까.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오른쪽에 하나 있다는 거, 그냥 그런 정도. 그냥 뭐 좀 날씬한 편이고 키가 큰 kin 아니고 안경을 안 꼈고 옷은 전체적으로 연하고 머리는 이런 머리는 아니고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머리 있죠. 이렇게 옆으로 누름끼는 이런 정도 이미지. 당시 범인 검거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내민 사진엔 그녀가 본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환이 엄마가 건넨 사진 속에서 찾은 얼굴. 혹시 15년 전에 기억을
해주실 수 있느냐, 얘기해 주실 수 있느냐 하니까 선생님이 먼저 나한테 혹시 이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서 이 사람하고 비슷하다. 이미지가, 내가 본 이미지가. 꼭 짚어 그 사진을 보여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사람 사진을 보여줘서 이 사람 중에 혹시 그때 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목격자가 2명인데 세 사람이 피해자 태환이. 사고 당시 태환이가 들었다는 용의자 A씨의 목소리. 최근 주소지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기는 그럼 여기 사셨던 건 맞아요? 4년 좀 되기 싶은데. 이사 가신 지가 그러면은 총 어느 정도? 한 2년 됐어. 이거 2년 넘었어. 2년 넘었어. 2년 정도? 예. 왜 돈 받으러 가지? 굉장히 힘들었어 그 사람 생활이. 그래 돈이 많이 시달려가 있었는데 돈을 이제 막 이 사람들도 빌려달라고 하고 뭐 저 사람들 빌려달라고 하고 그런 게 이제 다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힘들었어. 회장님 돈을 한 몇천만 원 빌려주시면은 제가 달달이 50만 원 갚겠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제 선천을 바란다 하면서 나 뭐 그 뜻은 모르겠어요. 선천은 어떤 뜻에서 선천을 바란다. 그리고 용의자 A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뭐 선생님 입장에 대해서 어떠한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됐어요. 나는 뭐 입장하실 것도 없고 코멘트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태환이가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묵살을 당했어요. 6살 아이들의 김정은이. 용의자 A씨를 언급한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엄마의 미용실과 1분 떨어진 거리에서 사고를 당한 태환이. 용의자 A씨는 방앗간 앞을 지나 태환이를 발견했다고 진술했지만 목격자들은 증언에 따르면 다른 경로를 거쳐 태환이를 발견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5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지금 태환이의 진술은 범인을 추적할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엄마는 묻고 싶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공소시효는 무엇인지. 태환이 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희 계획은 그래요. 법원 앞에 거기 법원 만나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 하려고요. 1인 시위라도 되죠? 그것밖에 저희가 이제는 할 게 없으니까.